자, 연습 문제 6번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토론은 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종류로만 나오도록 할 겁니다. 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일단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정책 논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토론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정책 논제를 고려할 때 우리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수 쟁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이 필수 쟁점에는 첫 번째, 해당 내용이 지금 급하게 변화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심각한가,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해결책이 바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이걸 실현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과연 이것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서 큰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볼 게 있죠.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은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성 측이 마지막에 발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찬성 측이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든 쟁점에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찬성 측이 마지막 발언을 함으로써 토론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찬성 측의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토론의 논제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이고, 이 말은 즉슨 현재에는 의무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찬성 측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그리고 반대 측에 해당하는 것을 세모라고 표시하면서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선자의 권위가 선거권을 지닌 이들의 동의 때문이고, 따라서 현재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율을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높임으로써 해당 당선자의 정당성을 높인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죠. 바로 공직선거법 제6조 사항이라고 해서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에 공직선거법을 인용함으로써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였고, 이제 반대 신문 측에서 찬성 측에 대한 입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해서 찬성의 입론 측에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정당성이 투표율로만 얻어지냐, 즉 효과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의무투표제를 통하면 떠밀리듯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그러한 선거에서 당선자에게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나, 이것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당성이 올라간다 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신들이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반대 신문의 논리적 허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찬성 측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박하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브라질의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논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 신문 측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라고 해서 이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투표율이 올라갔다 라고 해서 현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의무투표제만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투표율이 증가한 만큼 아직까지는 그 횟수가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전투표제의 효과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효과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해서 다른 포인트에서 또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연령대에서 투표율 분포가 불균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표에 대한 인식, 즉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 신문이 끝났고요. 이제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할 차례입니다.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16.2%, 67%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하면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니 의무투표제 도입하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현재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의무투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무투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유권자나 물리적인 강제나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 투표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의무투표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 필수 쟁점 중에서 기대 이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 제시하고 있는 게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면 자연스럽게 투표장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 예라고 해서 아까 찬성 측이 제시한 브라질의 의무투표제 도입을 재언급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무투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브라질의 한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고요. 찬성 측에서는 분석들을 토대로 말씀한 것이 맞냐라고 해서 반대 측이 제시한 입론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자를 토대로 항치한 것이 맞느냐 출처를 확인하고 있고요. 즉 일종의 내용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찬성 측은 그에 대해서 반대 측이 맞다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 선거 투표율이 66.2% 높았지만 연령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서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측이 그래서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씀한 연령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낮긴 해도 꾸준히 증가한 추세에 있다. 즉 이러한 문제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답을 보면 미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에서 상대의 주장의 자료를 왜곡하여 해석한 결과임을 드러내는 주장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미음 보시면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찬성 측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주장을 철회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은은 상대가 활용한 근거를 언급한 후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제시하는 바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적절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세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라고 해서 상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 남았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투표율은 56%로 매우 나았다 라고 해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반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다음은 토론 시작 전에 청중에게 안내한 토론 쟁점이다. 이를 참고하여 양측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답은 3번이고요. 왜 3번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1은 쟁점 1과 관련하여서 투표는 자유인가 의무인가에 관련하여서 유권자가 투표 행사의 여부를 자신이 의지로 결정하는 국가가 대다수라는 점을 들어서 의무투표제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내용을 보시면 타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경우는 현재 앞서 브라질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이 브라질에 대해서 의무투표제가 현재 존속할지 논의가 있다 이 부분밖에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 대다수가 의지를 결정하고 대다수라는 점은 이 부분이 지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선택한 친구가 있는데 4번이 왜 적절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쟁점이 즉 투표 결과 정당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한 유권자들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 말하는 이 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바르게 투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함으로써 당선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을 본다면 여기서 떠밀리드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라고 해서 원래 투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억지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또한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우리 4번을 한번 본다면 반대인은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면서도 의무투표제보다 공정한 방안 이미 시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가면 의무투표제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우리 사전투표제라고 이미 반대 측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투표제가 반대 이측이 말한 바라 다음에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이 따로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제가 이미 더 공정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공정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대안일 뿐이다, 보완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더하라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토론의 논제에 대한 설명인데, 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화를 주장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에 대한 공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현재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장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올바른 논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무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상징 그리고 반드시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된 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반대 신문식 토론 두 번째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